다양한 근사하고 마법 같은 당근마켓 분석. 안녕하세요. 당근을 흔들어줘입니다. 9월의 어느 날 프로젝트 주제에 고전하고 있던 저희 현님은 여느 때와 같은 스팸 선물을 받게 됩니다. 추석 선물의 대명사였지만 선호하지 않는 제품 중 하나이기에 매년 처치 곤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 애용자였던 현님은 올해 선물을 당근마켓에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접속한 당근마켓에서 이것저것 살펴보던 중에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나지 않는 물량의 명절 선물 세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다들 스팸 선물을 받기 싫었던 걸까요? 마침 기사를 보니 원치 않는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팀원의 상황 공유에 유레카를 외친 저희는 원치 않는 선물, 목적이 실현되지 못한 선물들이 당근마켓에 올라오게 된 현상에서 찾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당근마켓 데이터를 살펴보고 선물 세트 비선호 물품뿐 아니라 당근마켓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거래, 물량, 게시글 등의 전반적인 분석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집입니다. 셀레니움을 이용하여 당근마켓 웹사이트에서 매물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검색어는 서울시 25개구 플러스 선물 세트이고 각 게시글의 지역, 제목, 가격 등 해당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를 수집하였습니다. 분석을 위해 두 개의 테이블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더 이상 게시물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치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고 데이터 수는 총 84,102개입니다. 두 번째 테이블은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 매일 특정 시간에 수집한 것으로 24시간 이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분석에 앞서 시간과 텍스트 전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날짜 항목이 끌올 한 달 전, 11월 전과 같이 표기되기 때문에 수집한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역추적하여 업로드 날짜를 부여하였습니다. 카테고리와 장소 분류를 위해 텍스트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한국어 분석기인 키위를 사용하여 명사만 추출하는 경우 양키, 캔처럼 대부분의 텍스트를 토큰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인식하는 BPE 방식을 사용한 결과 제대로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상위 1000개의 단어를 뽑아 제품과 관계없는 선물 세트, 세상품과 같은 단어는 제외하고 같은 종류의 단어들을 묶어 카테고리 딕셔너리를 제작하였습니다. BP와 카테고리 키워드를 적용하여 토큰화한 모습입니다. 3종 폴더와 같은 단어는 빠지고 핵심 단어만 추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텍스트에서도 장소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장소 키워드로 딕셔너리를 제작하고 추출된 토큰을 기준으로 카테고리와 장소를 라벨링하여 전처리를 마쳤습니다. 저희의 분석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선물 세트는 얼마나 많을까를 확인해 봤습니다. 월별 물량을 보시면 명절이 있는 2020년 9월, 2021년 1월, 그리고 2021년 9월에 선물 세트 매물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물량 중 명절 선물 세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명절 기간에는 명절 선물 세트 비율이 대략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시기에도 명절 선물 세트 관련 매물이 약 20%가량 올라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명절 시즌이었던 저번 9월의 일별 매물 그래프입니다. 추석 전에 매물이 급증했다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다 내려가고 후에 다시 매물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는 끌어올리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내 게시물을 매물 상단으로 다시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수집 기간 내 끌올은 전체 게시물의 64%에 해당합니다. 일부 유저들은 가격 하락을 잡기 위해 끌올을 기다리는데요.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서는 끌올 게시물 중에 약 11%가량만이 가격 변동을 보였습니다. 끌올 횟수별로 게시가 인하율을 본 결과 각 2번, 3번, 4번 횟수가 증가하는 동안 인하폭은 2%가량 차이가 납니다. 급한 물건이라면 가격 인하를 기대하며 끌어를 기다리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고마켓에 나온 선물 세트는 어떤 카테고리 상품들일까요?
카테고리 분석을 통해 월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아이고, 깜짝 놀라셨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명확한 설명을 위해 월별 물량 순위를 기준으로 종합 순위를 매겨보았는데요. 1위는 그릇이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아기용품, 바디용품, 향기 제품 순입니다. 명절인 9월과 1월에는 종합 선물 세트가 1위, 다음으로는 스팸, 화장품, 그릇 순이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그릇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입니다. 명절 선물 카테고리 탑5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언급되었는지 보았습니다. 복합 선물 세트에서는 CJ, 청정원, 해표가 브랜드 순위가 높았습니다. 스팸 카테고리에서는 예상과 같이 스팸이 대다수였지만 리챔과 로스팜도 언급되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설화수와 키일이라는 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그릇에서는 커피잔, 그릇, 찻잔이, 바디용품에서는 록시땅, 러쉬, 더 바디샵, 캐스키드슨이라는 브랜드가 상위권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들 언젠가 한 번쯤 주고받아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목록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탭에 받고 싶은 선물 순위와 흡사합니다. 놀랍게도 제목 텍스트 빈도 분석 결과 매우 흡사한 순위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위를 참고해 선물을 하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선물했기 때문에 중고 시장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 저희를 프로젝트로 이끌었던 스팸, 즉 인기 상품 매물량, 가격 추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목 텍스트 빈도 분석을 한 결과 상위 키워드에서 스팸과 록시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인기 상품은 언제 많이 등록되고 가격이 쌀까요? 당근마켓 인기 상품인 스팸, 록시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월별 물량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록시땅의 경우 2021년 9월에 전월 대비 매물량이 360%나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18,000원으로 전월 대비 약 30%가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증가했는데 가격도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던 경제학적 상식과 반대인 결과네요. 그렇다면 명절 선물 세트의 대명사이자 명절 스팸 메일 같은 스팸은 어떨까요? 명절 연휴 때마다 스팸 물량이 급증합니다. 특히 2021년 8월 스팸 200g 매물 개수는 63개인데 2021년 9월 스팸 200g 매물 개수는 5,560개로 전월 대비 약 87배나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다 명절 때 스팸을 장만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스팸 물량이 5,560건으로 가장 많은 2021년 9월 달에 스팸 가격이 2,167원으로 전체 기간에서 두 번째로 비쌉니다. 매물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스팸을 2020년 11월 달에 구입을 하셔서 지난달에 파셨다면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10%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금 금리도 2.7%인데 스팸 코인으로 안전한 투자해보세요. 명절은 돌아오니까요. 당근에서 많은 조회수와 관심을 받는 제품은 무엇이며 어떻게 제목을 적어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텍스트 가중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독립 변수는 BP와 카운터 벡터라이저로 만든 문서 단위 행렬입니다. 종속 변수는 연속형 수치인 조회수와 관심수를 평균을 기준으로 1과 0으로 라벨링하여 범주형 변수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케라스 시퀀셜 모델로 가중치를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회수, 관심에 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조회수 가중치 분석 결과입니다. 조회수를 높이는 텍스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근에서 가장 많았던 카테고리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은 물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조회수도 높습니다. 또한 골프, 명품류도 조회수가 높습니다. 제품이 아닌 키워드 중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많은 조회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격 내림, 마지막, 정품, 풀세트, 가격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마지막과 가격 내림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써보시면 어떨까요?
낮은 조회수를 부르는 제품군으로는 물량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화장품, 바디, 핸드 제품이었습니다. 제품군 테스트가 대부분이며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심 분석입니다. 관심이란 관심글을 설정하여 가격이 내려갈 때 알림을 받는 기능입니다.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제품군으로는 주로 명품, 귀금속, 향수 관련 제품이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구찌, 조말론 등 고가의 상품들인 것을 보아 가격 내림 알람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관심글을 위한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가격 내림, 정품, 풀세트, 새 상품, 가격이나 내림, 가격, 새 제품입니다. 새 상품, 새 제품과 같은 키워드가 관심수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고, 마지막, 가격 내림은 조회수도 관심도 많이 받는 키워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제품은 주로 명절 선물, 바디용품입니다. 많은 물량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눌러서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키워드로는 놀랍게도 무료 나눔과 기프티콘이었습니다. 무료 나눔이라는 키워드는 참 의외였는데요. 명품이 관심수에서 제일 큰 가중치를 가졌던 거는 상반된 결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심 키워드 가중치 실험. 새 상품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입력하면 정말로 관심을 많이 받을까? 같은 물건으로는 같은 가격, 같은 시간에 입력하되 새 상품이라는 제목 키워드만 달리하여 올렸습니다. 결과는 20시간 관찰한 결과 제목에 새 상품이 있는 제품은 하트가 11개, 없는 제품은 7개로 새 상품을 언급한 상품이 4개나 더 많은 하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제품별 조회수 가중치 실험입니다. 조회수 가중치가 가장 큰 포트메리온과 가중치가 마이너스였던 홍삼 세트를 올리고 22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포트메리온은 389개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홍삼은 67개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5배 차이로 실제 제품에 따라 조회수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장소에서 거래하길 선호할까요? 저희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래 장소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여기서 문제, 다음 중 역 다음으로 당근러에게 사랑받는 당무존 2위를 차지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집이었습니다. 약 19.7%의 비율로 사람들은 집 앞에서 거래하기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의외의 결과인가요? 저희가 신기했던 사실은 선물 세트들이 비교적 가벼운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집 앞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소 카테고리는 총 11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카테고리 중 역은 약 3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집, 가게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에서 역이 언급수 1위를 한 구는 22개였습니다. 평균 34%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역 언급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성동구로 44.7%, 집 언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약 41.8%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당근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지하철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분석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언급된 서울의 지하철역은 총 240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다음 분석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역 언급수만을 가지고 상위 13개의 역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신림역이 186번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순위가 전체 매물수를 반영했을 때도 유지가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매물 대비 역 언급 비율을 반영한 그래프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역이 앞서 그린 언급수 그래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1위를 기록하는 신림역은 실제로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였습니다. 이 분석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당근거래 선호 장소를 보여줍니다. 처음 당근마켓을 접하거나 새로운 구에 이사 온 사람이 거래 장소를 고를 때 그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장소를 추천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만약 당근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근처 역에서 거래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처음이지만 뭘 좀 아는 사람인데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의 당근을 위한 야, 너도 당근해입니다. 당근마켓 관계자, 판매자, 구매자와 선물 세트 구매자를 위한 제안을 하고 저희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근마켓 관계자입니다. 키워드 추천 시스템과 이벤트 기획 내용을 제안합니다. 키워드 추천 시스템은 저희가 텍스트 분석으로 만든 조회수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를 이용자가 게시글을 작성할 때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상품 맞추기 이벤트, 명절 카테고리 신설, 최적 구매 시기 제한 등의 유쾌한 이벤트로 신규 사용자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당근마켓 구매자입니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급한 물건이라면 스크롤이 저렴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물이 많다고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는 타이밍이니까요. 세 번째는 선물 세트 구매자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알지만 우리가 애써 고른 선물이 당근행 기차를 타지 않도록 인기 순위보다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근마켓 판매자입니다. 거래 장소가 고민이라면 근처 역을 추천드립니다. 명절 선물을 판매하신다면 되도록 추석 전에 올려주세요. 조금이라도 유익한 분석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저희 팀의 의지가 잘 녹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당근을 흔들어줘였습니다. 이번 발표 이행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 근사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당근을 흔들어줘 팀의 마지막 이행시까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스팸 코인에 대한 분석이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는데요. 마지막 가격 내림처럼 조회수를 높이는 키워드까지 꿀팁을 얻은 기분입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은 5조의 발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질문도 좋고요. 네, 피드백이나 코멘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실장님. 네, 저도 당근마켓 엄청 자주 이용하는데요. 앞으로 새 상품 마지막 가격 내림이라고 적어가지고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자연어 처리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기술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토크나이저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토큰을 발라내고 얘들을 우리가 사용할 의미 있는 키워드로서 분류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한국어가 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 조사나 어미에 굉장히 격렬한 변화가 있다든가 아니면 동의어가 많다던가 동의어가 굉장히 풍부하다던가 형용사가 굉장히 많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자연어 처리를 할 때 뭐 수동으로 딕셔너리를 구성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많고 그런데 이번 분석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셨고 그걸 극복했던 경험들을 살짝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피드백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도 한국어 처리가 쉽지 않다는 거를 여러 가지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키를 사용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단어를 잘라놓는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BP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단어를 통째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그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만 동음이어 같은 단어들은 다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서 같은 단어를 나중에 다시 빼서 딕셔너리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처리를 했었고요. 그 딕셔너리를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1000개 단어를 모두 다 하나씩 보면서 수동으로 다 카테고리를 다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총 31개의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었었거든요. 그 과정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한 3-4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 과정들이 저희 팀원들하고 애써서 했던 부분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팀을 위한 코멘트, 피드백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의 발표였는데요. 네, 손찬지 이사님. 네,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좀 재밌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 가지고 분석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아이디어는 있지만 데이터가 부족해서 혹은 시간이 부족해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거 있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데이터가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은 실제로 판매된 선물 세트의 양을 알면 어떤 얼마나 중고 마켓에 나와서 그 선물 세트가 실제로 판매된 시장에 얼마나 잠시만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판매된 데이터를 안다면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당근마켓에는 어떤 상품이 있고 그 차이를 알면 당근마켓의 이제 인기 순위와 실제로 판매된 인기 순위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인기 순위를 통해서 추측할 수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시장에 얼마나 또 많은 선물들이 보급됐는지가 알 수 없어서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음이 또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내부에 이런 사용자 데이터가 있다면 어떤 사용자가 또 어떤 구에서 어떤 물건을 많이 판매를 하고 어떤 시간에 하고 이런 어떤 지역에서 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알 수 있었으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쉬운 점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도열 이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보면은 데이터 전문가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간극이 있게 마련인데 이번 데이터는 정말 흥미로울 정도로 그 간극이 정말 얇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혹시 이 데이터 분석하시면서 퍼소나를 설정하셨다면 어떤 대상으로 좀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할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가중치 분석이라든지 지역 분석이라든지 실제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있을까? 뭐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만을 보기에는 특정한 페르소나를 설정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나이라던가 그런 것들 저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행동 측면에서 저희가 나중에 이 데이터들을 분석한 것을 분류하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관계자라든지 구매자, 판매자로 나눠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안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